유튜브에서 안구 건조증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았고 또 그 내용이 매우 좀 충격적이다 싶게 의심스러워서 이 사연을 뽀얀거탑으로 보내신 분이거든요.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 교수님께 안구 건조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그거에 앞서갖고 저희가 저번에 그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에서 혹시 보시다가 뭔가 정말 저 말이 맞아? 하고 검증을 해달라는 그런 사례도 좋다. 그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요. 딱 그 사례를 보내주신 거죠. 검증 전문. 예. 검증 전문 뽀얀거탑이거든요. 예, 유튜브에서 안구 건조증에 관련된 모 의사 선생님의 그런 동영상이 정말 진실이냐,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그런 취지로 하고 저희가 그 동영상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보내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이 퍼져 있는 그 환자 커뮤니티에도 이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증을 부탁한다면서 이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반적인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지도 완전히 맞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요. 조목조목 조금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란 건 말 그대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거죠. 안구를 싸고 있는 눈물층이 있는데 이 눈물층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맨 겉에가 기름층, 그리고 가장 많은 두께를 차지하는 게 물, 그다음에 맨 안쪽이 점액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마다 우리 안구를 이 눈물층이 코팅을 하면서 유연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눈물층 3개로 된 게 깨지면서 건조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눈물층이 뭔가 균형이 깨지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느냐 했을 때 가장 흔한 거는요. 눈꺼풀염일 때가 가장 흔하다고 안과 선생님들이 말을 해요. 안검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또는 실내에서 되게 건조해지는 환경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본 동영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과 함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영상에 그 제목처럼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안구 건조증의 진실. 혹하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과 안구 건조 증상은 별개의 것처럼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같이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안구의 각막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뭔가 눈물층이 깨져서 각막에 손상이 되진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뻑뻑해지고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염 이런 것들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뭔가 안구 건조증을 대처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그 완치 훈련,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 둔감 훈련, 눈심 훈련, 그래서 뭐 안대를 하고 있어라, 눈을 감고 있어라,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멀리 봐라. 예, 2리터 이상 마셔라,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적게 해라, 쉬운 생활을 해라, 뭐 그런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네, 이거는 굳이 안구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뭐 팁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안과 선생님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운 곳을 보면은 뭔가 그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이게 수정체라는 우리 눈 안에 렌즈가 있는데 이거를 두껍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 그 조절하는 근육이 있는 거죠, 그 주변에. 네. 그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 근시, 원시를 조절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근육줄을 움직이면은 근육을 많이 쓰면 탄탄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구 건조증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해서 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눈이 나빠지겠느냐?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고 눈 깜빡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는 또 별개의 얘기겠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심하게 안구가 건조될 수 있는 환경인 있는 거잖아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많이 하고 그런 컴퓨터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눈을 자주 깜빡여주면서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눈을 그러면은 감게 하고 안대를 하고 뭔가 마사지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선은 눈을 감는다는 것 자체가 눈을 코팅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긴 합니다. 근데 안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뭐 대중교통을 타면서 안대까지 하고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순환을 위해서나 온열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안구 건조증 증상을 뭔가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그러면 임 원장님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구 건조증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구 건조증을 단순하게 이제 이런 뭐 안구 건조증 훈련 형태로 해서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막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금 그런 좀 중대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쉐그렌이라든지 면역 질환으로 그런 침샘이라든지 눈물샘이라든지 그렇게 분비하는 세포의 면역 때문에 그게 분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른 감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꼭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나 안구 건조증이야. 그냥 일반 증상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뻑뻑하고 뭐가 모래가 들어간 느낌이고 안구 건조증이야. 나 그러면 이런 완치 훈련만 해봐야지. 가 아니라 이게 그렇지만 한번 병원에 다녀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그냥 그 우리 인공누액 정도 받아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2차적인 부분이지 네. 질병에 대한 걸 먼저 룰아웃을 먼저 하는 게 먼저다.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이 단지 안구가 건조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병을 키워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뭐 예방법, 훈련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병을 키워오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예, 그렇군요. 신 교수님 동영상 보셨죠? 예. 동영상에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이제 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구 건조증과 각막의 신경 손상이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이요. 예, 그 동영상 꽤나 자세하게 그 라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각막의 신경 손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만드셨더라고요. 의료인이 아닌. 그래서 본 동영상을 저희가 안과 전문의 분이랑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구 건조증, 각막의 신경 손상은 다시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의 내용은 맞지 않고 라식이나 라섹은 우리가 라섹부터 말씀드리면 각막의 상피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인 거죠. 라섹이? 예, 라섹이. 그러면서 그 상피세포층을 제거하면서 그 층에 있는 감각세포들까지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수술 후에 우리가 며칠 후부터는 이제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감각세포가 다시 재생된다는 사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회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라식 자체도 라식은 우리가 그 각막층에서의 그 일부의 층을 프랩을 떠서 뚜껑을 만들어 갖고 뚜껑을 열고 레이저를 쏜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게 되는 그런 시술이 되겠는데요. 그 뚜껑을 자르는 상황에서 각막의 상피세포에 손상이 가고 신경세포에도 같이 손상이 갈 수는 있지만 다시 뚜껑을 덮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잘라진 신경세포들이 다시 이어지면서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절대 복구가 안 되고 평생 그 손상된 채로 된다는 그 동영상의 내용은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되겠다. 각막 그 수술도 그러니까 라식이나 라섹은 안구 건조증을 확실히 유발한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그 동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손상된
그 각막들, 그러니까 눈물층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도 우리가 라섹 얘기하면서 저도 라섹을 받았고 안구 건조증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의 각막세포 그리고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지만 100% 복구가 되지는 않고요. 사실 복구되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눈물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눈물층의 분비를 촉발시키는 거는 우리 각막 쪽의 그런 신경세포란 말이죠. 이런 신경세포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층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구를 코팅하는데 그런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더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막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안과 의사들은 절대 하지 않는 수술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유입니다. 의사들은 계속 평생 현미경을 보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생활하는데 라식과 라섹의 부작용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 본인은 안 해도 가족들은 다 한다고 요즘에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빛이 강한 빛을 쓰죠. 그 눈부심, 빛 번짐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빛 번짐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외과 쪽이나 이런 속에서 강한 불을 보면 수술하는 쪽은 이렇게 라섹을 하면 빛 번짐이 심하면 수술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안과 의사들도 빛 번짐 때문에 수술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 슬릿 램프라고 해가지고 빛을 쏜 걸 가지고 각막 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빛을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 생긴다 그러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진료할 때도 현미경을 많이 보고 수술할 때도 마이크로 서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미경 같은 그 안경을 쓰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라섹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볼 때는 안경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고 나서도 매우 만족을 했고 안구 건조증이 있긴 하지만 그게 생활을 그렇게 불편하게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하면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쁘고 지금 콘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와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조금 있으면 노안이 오는데 무슨 라섹이냐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 되는 얘기인가요? 네. 한마디로 내야. 노안이 오면 시력 교정술이잖아요. 이 라섹이. 시력 교정을 어느 시점으로 맞춰서 해놨는데 노안이 오면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바뀌면서 쭉쭉쭉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 시력 교정을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변화가 오면 그래서 의사들은 그건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안을 감안한 그런 라섹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하나 정도 출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 기술에 한번 걸어보시죠. 그냥 안경 쓰고 살죠. 뭐 나중에.